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탁한 기운을 끊어내는 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각자 집안의 탁한 기운이 대를 이어 내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릴 때부터 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셨지만 저희 남매 중 한 명이 술을 좋아합니다. 이렇듯 집안의 탁한 기운 내력을 끊어내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유튜브를 보면 무당이 많이 나오는데 무당이 된 이유를 들어보면 가족을 대신하여 무당이 되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 아픕니다. 이런 가족들의 대물림을 굿이 아닌 현실적인 마음 공부 방법으로서 끊어낼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스승님의 지혜 말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술을 잘 마시는 후손이 생기는 건 탁한 기운이 아니고 업식이고 유전이고 까르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식 유전이다. 그 유전적 작용이지 이걸 탁한 기운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술 잘 마시는 부모님 밑에서 술 잘 마시는 자식이 하나 나왔는데 이건 어떤 습, 유전이지. 예? 아시죠? 이게 어떤 식성의 습. 보세요. 유전적 습. 하나의 그 업식의 습이지 이건 탁한 기운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술을 좋아하는 업식, 유전, 이 유전을 끊어내고 싶어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속인들 집에서 후손들이 무속인이 아까도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무속인 집안에서 무속인 후손들이 많이 나오는 건 바로 그 까르마와 업식과 유전적 신가물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유전적 업식이기 때문에 이걸 꼭 탁한 기운이다, 나쁜 기운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 집안의 업식이구나, 우리 집안의 까르마구나, 또 우리 집안의 유전적 에너지구나 이렇게 분별을 해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탁한 기운이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쁜 기운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도원에서 마음 공부하고 기운을 잘 다스리면 술을 좋아하는 유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절제도 하고 바르게 인생을 열어갑니다. 도원에서 많이 공부하고 도원에서 기도도 하고 마음 공부하면서 노력을 하면 그 탁한 기운을, 소위 여기서 탁한 기운은 집안의 탁한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집안의 탁한 기운을 정리해 주면서 맑은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술 마시는 악습, 술 마시는 악습이 있다 하더라도 서서히 절제를 하게 되면서 바르게 주법을 배우게 되고 바르게 주법을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유전적으로 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부정으로만 보지 말고 술을 즐겨라, 술을 잘 마셔라, 그 대신 주법을 잘 지켜라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깨우쳐 나가고 또 이런 마음으로 기도도 해주고 이런 노력을 하면 그 공덕으로 그 가족 중 술을 좋아하더라도 술 때문에 망가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전적 기운으로 술을 좋아하는데 그걸 자꾸 원망하고 탓을 하고 너는 부모님이 술 좋아하고 조상님이 술 좋아했는데 너도 술 좋아하냐 하면서 막 탓을 하고 원망을 하면 이 술버릇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 술 때문에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지 말고 술을 마시되 주법을 지키면서 너의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해라. 절제하면서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 형제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스스로 깨우치는 노력을 하면 그 공덕의 기운으로, 그 공답의 기운으로 그 형제가 좋은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 형제가 술을 좋아하더라도 나쁜 습으로 변질되지 않는다. 우리 도원 회원 중에서도 술을 많이 좋아했는데 어느 날 깨우치고 반성하고 술을 절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노력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원을 집안을 보면 집안 선대부터 이렇게 술버릇이 안 좋고 또 선대부터 술을 좋아하고 술에 대한 악습 유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 회원이 마음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바르게 노력해야 되겠구나.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라도 이 악습을 끊어내고 이 술버릇을 끊어내고 내가 술을 끊더라도 내가 이 악습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정말 지금은 절주를 하고 술을 끊고 아주 바르게 노력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훌륭합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버릇 유전은 너무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만 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도 술을 많이 좋아했어요. 90세가 되도록 대병 하나를 드실 정도로. 소주 대병, 맥주 대병이 아니고 소주 대병. 그러면 저 작은 소주로 하면 5병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90세까지 소주 대병으로 하나씩 드실 정도로 잘 드셨어요. 그러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술을 많이 드시니까 어때? 술을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실례도 하지요. 그죠? 그리고 또 술을 드시면 기분 좋아서 동네방네 막 소리도 지르시고, 아시죠? 그리고 또 좀 젊은 시절에는 술을 취하시면 기분이 좋아서 또 주사도 부리시고. 근데 저는 어릴 때 그 주사를 부리시는 게 참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각오를 했습니까? 제가 나이 들어서 술을 마시게 되면 절대 주사를 부리거나 술 먹고 취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구나. 남이든 우리 가족이든 취한 모습으로 이렇게 참 보여지는 모습이 참 좋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한테 제가 주사를 부린 적도 없거니와 한 번도 취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술을 마신 적은 있는데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취해가지고 말실수를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술을 한잔하면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삼가합니다. 왜 삼가할까요? 주사로 보일까 봐. 술을 마시고 깊은 이야기를 하면 주사로 보일까 봐 일부러 술을 좀 마셨을 때는 이렇게 대화하는 걸 지양한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경계하고 지금까지 바른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술 먹고 비틀거리는 걸 본 사람이 한 명도 없겠지만 우리 가족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술 취해서 이렇게 해롱해롱 되는 모습을 보인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냐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 제가 경계심을 가진 거예요. 절대 나만이는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아버님의 살아있는 교육에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현장 실습에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살아있는 실습 교육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늘 경계하고 조심을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후천적으로 악습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무속
집에 부속인 후손이 나오는 예가 많은데 이건 내 노력 가지고 끊어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 업식, 까르마는 내 노력으로 끊어내기 어려운 집안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전적 기운이 강하면 반드시 후손 중에 무당이 나오거나 스님이 나오거나 철학가가 나오거나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안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할아버님께서 풍수지리의 대가고 명리의 대가고 한학자로서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명리학의 정말 대가였고 풍수의 대가고 또 이 한학자로서 이 지역에 정말 대학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지역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우리 아버님 보고 늘 학자님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버님이 학자라서 학자라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대학자이기 때문에 대학자 자손이라고 학자님 자손이라고 해서 자손까지도 학자님이라고 했다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어릴 때 들은 거예요. 아버님한테 학자님 어디 가시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어떤 분들은 학자님 집안이고 학자님 자손이라고 하면서 우리까지도 굉장히 예우를 갖춰주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라서 우리 아버님도 존경을 받았고 저희들까지도 예우를 해주는 경우를 봤다. 우리 할아버님이 공덕이 얼마나 크면.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이 대학자이자 그 풍수나 명리의 대학자이자 한문학자로서도 대학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유전적 끼를 물려받아서 또 제가 이렇게 참 이런 명리학을 공부하고 또 마음 공부도 하고 이 깨달음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할아버님의 유전적 기운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전적 기운을 그 업식이 강한 경우에는 끊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후손 중에 누군가는 물려받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게 바로 당대에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 한 대를 걸쳐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 3대를 걸쳐 물려받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 대에는 물려받지 않았어요. 근데 한 대를 걸쳐서 제가 물려받은 겁니다. 그것처럼 한 대를 걸러서 물려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 선업 까르마, 선업 업식을 물려받는 것이 꼭 나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잘 쓴다면 이 또한 득되는 일이며 조상을 빛내는 일이다. 바르게 못 쓸 때 문제지 바르게 잘 쓰기만 한다면 조상을 빛내는 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전적 업식, 유전적 까르마 또는 유전적 이런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부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후손들이 바르게 쓰냐 못 쓰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업식을 받은 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자운 스승님과 친견 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바르게 깊이 있게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